일단은 10시에 우리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내란 재판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사가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우리 장동혁 대표가 입장 표명을 어떻게 했는지 일단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이 좀 정리를 해주시고 본인의 생각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를 앞두고 우리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절연할 거다라고들 예상을 많이 하셨는데 네네. 어저께인가요? 절연이 아니라 전환을 할 때다라는 그 모호한 말로 약간 좀 의심을 사긴 했습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재판부의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네. 보수의 가치라는 게 이제 어쨌든 법적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절연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사실상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연을 요구했더니 윤 어게인으로 화답했다라고 저희 정리할 수 있겠고, 구체적인 메시지는 제가 좀 봐야 되겠지만 다른 2심과 3심에서 다른 판결이 좀 나오길 기대한다라는 다소 좀 일각의 어떤 국민들의 법 감정이라든지 어떤 법학자들의 어떤 내란에 대한 인정에 대한 판결과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좀 많이 놀라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놀랐다. 지금 이제 일각에서 장동혁 대표가 아직까지는 절연하지 못하고 있구나, 전륜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얘기 때문에 약간 좀 많이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영이 누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이 이제 아플 수가 있잖아요. 이제 병원도 가고 네. 치료도 받고 네. 또 수술도 하고 네. 하는데, 저는 사실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숨통 끊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할 수 있는 그 모든 이머전시 상황을 하는 게 이번 기회로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호흡기를 떼버렸어. 스스로. 우리가 숨을 불어 넣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예요? 네, 호흡기 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갑니까? 저 세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극단적이다. 근데 그 정도로 저는 충격이었어. 사실 이번에 좀 정말 절연하고 다시 나아가고 우리가 앞으로 잘해보겠다, 윤과 절연하겠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이번에 요약을 어떻게 하면요. 첫 번째 1. 윤석열 무죄 추정 원칙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과 절연 요구는 분열의 씨앗이다. 라고 했고요. 네 번째.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과 절연 안 한다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스스로가 당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망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1.5선의 이제 대표가 된 거잖아요. 정치의 셈법을 너무 모른다. 그리고 당을 정말 나락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붕괴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고쳤으니 붕괴돼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국민의힘의 우리 장동혁 대표는 왜 어저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를 받고 나서 바로 또 입장을 내지 않았는지,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송은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 간의 메시지 결이 너무 다릅니다. 네네. 이 다르다 보면은 당의 투톱 아니겠습니까? 당의 사역 중에서 당대표 원내대표가 이제 투톱인데, 그 두 분 간의 메시지 자체가 결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 개인적으로 좀 염려가 되고, 어제 사실 1심 직후에 장동혁 대표께 입장을 요구했었던 여러 목소리가 있었어요. 실제로도. 네네. 근데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정리를 해서 입장 표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방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뭘 사실 기대를 했냐면,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하고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망상 집단을 제도권 정치에서 퇴출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사실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의힘이 과거와 선을 긋고 미래를 이야기하자, 미래로 도약해 나가자, 그러한 입장을 내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거기에 제 기대감에는 살짝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일단 안타깝고, 네.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가 오늘 하신 말씀들이 전체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관련한 것도 재개를 해야 되고 다 당위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위적으로 맞게끔 하려면 국민의 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당위성이 국민들께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굉장히 아쉬웠고 안타까웠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당직을 맡은 자의 슬픔이라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저런 메시지를 내니까 신주호 대변인 개인의 의견과 달리 당직으로서의 당직자로서의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밖에 낼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랬구나. 뭐 그런 부분도 다 이해를 하는데, 네네. 근데 많은 국민들이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막 무작정 절연하고 손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한덕수 총리 때도 그렇고 또 이상민 장관 때도 그렇고 세 개의 재판부에서 내란이라는 죄를 인정했다면 국민의힘에서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는 그 내란을 인정하고 2심에서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 있으면 다퉜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이 크다. 라고 하는 그 굵직한 어떤 인정과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네, 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거는 사실 법적인 영역이에요. 사법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그거대로 둬야 됩니다. 그럼 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국민의힘에 실망한 많은 분들의 마음, 그 가슴을 어루 달래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면이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직후에 당내의 수많은 인사들께서 요구하셨던 것을 왜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다.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사적 죄인입니다. 이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역사에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긴 죄인이에요. 네네. 게다가 국민의힘을 망친 장본인이죠. 더 나아가서는 보수 정치를 파멸에 이르게끔 한 정말 우리가 책임을 물어 마땅한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과 이렇게 단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고 간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그 그림자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른거리게끔 한다. 이거는 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장동혁 대표께서 이 오늘 입장을 내셨지만 약간 좀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 장동혁 대표의 이 주장을 내놓고 나서 사실 이제 그 당내에서 약간의 갈등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송원석 원내대표와의 또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송원석 원내대표는 뭐 이제 약간 절윤을 의미하는 듯한 발언을 좀 해서 두 사람이 갈등을 좀 겪고 당내에서도 이제 좀 개파가 좀 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떨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예. 송원석 원내대표와의 의견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지난해 사실 그 12월 3일에도 네네. 약간 결이 달랐잖아요. 송원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 간에 내놓은 입장이 좀 달랐고 그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장동혁 대표께서 한 달여가 지난 이후에 계엄에 대해서 전환된 입장을 보이셨어요. 네네. 송원석 원내대표랑 비슷하게 결이. 저는 그렇게 갔어야지 좀 맞지 않나. 왜냐하면 어제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가 1심 판결 직후에 낸 입장문을 보면은 어느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을 하면서 동시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갔어야지 이게 당대표, 원내대표 간에 어느 정도 그 스탠스가 일치되는 건데 좀 너무 상반되게 가다 보면 당원들도 혼란스럽고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에 더 경중을 두느냐? 당연히 많은 분들은 당대표의 말씀에 더 무게감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네. 그런 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죄 추정해야 된다 하고 또 탄핵으로 이미 심판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결이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으로 심판 받았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탄핵된 거잖아요. 그럼 탄핵이 왜 됐어요? 그냥 말짱한테 탄핵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잘못했고 내란 저질렀고 그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벌였던 게 증빙이 된 게 탄핵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때 사과한 적 없잖아요. 근데 무죄 또 추정하래. 뭐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가.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랑 두 사람만 지금 의견이 다른 건 아닌 것 같고 네. 장동혁 대표만 지금 당의 어떤 입장과 결이 달라요. 아하. 네, 대안과 미래라는 의원들도 그렇고 뭐 침묵을 지키는 의원들은 차치하고
대부분 입 밖으로 꺼내는 메시지, 그러니까 과거와 절연하자라고 하는 대다수의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와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어쨌든 본인의 어떤 당내 기반, 당내 지지층이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업고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지지층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여기서 보이는 거고, 그리고 지방선거가 사실 지금 되게 녹록치 않잖아요. 네네. 패배를 해도 이 지지층을 끝까지 끌어안고 있으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당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야욕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우 바람직하지 않죠. 보수 진영의 어떤 뭐 일시적인 잠깐의 당대표인 거지 보수 진영의 적자 내지는 보수 진영 전체의 주인은 아닌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정신 차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지규환 판사가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네. 지금은 보니까 오른쪽에서도 욕먹고 왼쪽에서도 욕먹어요. 보수 진영에서는 과하다고 욕먹고 있고 진보 진영에서는 모자라다고 욕먹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수 진영의 집권 야당에, 그러니까 야당 제1야당 대표가 지규환 판사 고생했다. 그 판결은 맞다. 우리가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했지만 세계재판부에서 내란이라고 인정한 만큼 우리도 그걸 인정해야 될 때가 왔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어허. 여기서 무죄 추정의 원칙 이야기하고 게다가 김용 북콘서트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얘기하는 게 과연 결이 맞느냐. 내 아이가 잘못해서 혼냈을 때 그 아이가 다른 친구 계속해서 변명하면 더 혼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좀 잘못 이 논점을 잘못 잡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어제 1심 선거 후에 우리 장동혁 대표가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내나 이렇게 관심이 좀 주목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침묵으로 일관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생각한 다음에 이제 뭐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좀 신중하지 않았나, 너무 신중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누구의 영향이 가장 컸을까? 본인의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가? 아니면은 뭐 옆에서 누군가가 뭐 좀 약간 입김을 좀 불어넣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추정되는 뭐 사람 없습니까? 야, 아니 제가 그 말 지금 방금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이게 장동혁 대표 본인만의 생각일 것인가? 네. 왜냐하면 되게 오락가락했거든요 그동안. 네. 얼마 전에 또 사과는 아니죠, 입장문에서 냈었잖아요. 한 달 전쯤에 그 윤석열과 약간 절연 비슷하게 메시지를 비슷하게 냈다가 지금 또 다시 돌았어. 근데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비슷한 사과 같은 걸 전 사과라 생각하지 않지만 네. 냈을 때 바로 누가 가장 발작했나? 전환길이가 발작했어. 전유관, 그러니까 본명 전유관 씨가 네. 일반 당원 전유관 씨 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당대표 너 누구 때문에 됐는데? 라는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또 전유관 씨가 이미 선전포고 했죠. 너 빨리 윤어게인 한다고 얘기해. 아니면 너가 가만 너 선전포고 했는데 아무 얘기를 안 냅니다. 당대표가. 네네. 그러고 나서 지금 나온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전유관이 하는 메시지랑 되게 비슷하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를 지배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1당의 야당 대표, 우리 의전설 7위입니다. 7위. 7위인 의전설의 야당 대표가 그 일개 뭐 제가 또 이렇게 폄하를 하면 또 안 되겠지만 누나가 잘하는 게 일개인 폄하예요. 그런가? 폄하해 주세요. 네. 그 사람이 누군데? 네. 전유관이 누군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데 그 사람 말에 모든 이런 상황과 무슨 이 당을 존망으로 그 망 쪽으로 가는 길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현타가 오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사실 저렇게 망으로 가면 정말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저렇게 계속 해주면 좋죠, 우리는. 왜냐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저기가 너무 못하니까 사실 우리는 땡큐지. 근데 그게 과연 옳은가? 왜냐하면 그럼 국민이 불안합니다. 저렇게 망하는 길로 저는 원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정말 야당으로서 역할 정말 잘해서 민주당이 긴장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야 우리도 우리 안에서 썩지가 않아요. 우리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망으로 가면 우리도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느 누구한테 손해냐? 우리 국민들께 손해입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가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아하. 개인적으로 저기 망하고 하면 우린 좋지. 아하. 답답해요. 예, 일단은 국민의힘이 망하는 거는 너무나도 환영한다. 아니야. 예, 너무나도 환영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예. 우리 국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우리 전환길 씨의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예. 아니, 영화만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보니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래서 그렇게 입장을 발표한 것 같다. 사실 이게 모습만 앞에서 장동혁이지 뒤에는 전환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아하. 라따뚜이처럼. 그렇지. 아하. 모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 아니 근데 그 너무 좀 비약이신 것 같고 네. 분명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 된 직후에 전환길은 의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병인 만큼 당 밖에서 알아서 싸워라 이런 식으로 입장을 명확히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환길 씨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입장을 냈다라고 하시는 것은 좀 과다한 해석인 것 같고요. 오버다. 네. 그런 면에서 대기실에서의 신주호를 보여주십시오. 신주호. 우리가 또 얘기하지 말아야 될까 대기실의 얘기 아닙니까? 지켜줄게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런 극단적인 유튜버의 입김에 가장 잘 휘둘리는 게 누구냐? 민주당입니다. 또 올려가 왜? 전현희 최고위원, 이현주 최고위원, 청와대에 계신 안기령 대변인 이런 분들이 김어준 씨의 지령에 맞춰가지고 절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전환길 씨의 유튜브에 나가는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김어준이라고 한 해적 방송의 수장의 지령에 맞춰서 절하라고 하니까 절했었던 민주당의 주요 핵심 관계자들이 있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당의 행태부터 이렇게 돌아보시고 전환길 씨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행보를 비판하셔야지 저는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야. 아니 그 절이 아니라요. 인사를 한 건데 그거는 이제 국민께 인사 드려라라고 얘기하니까 인사를 한 겁니다. 김어준한테 누가 절을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거 안 해요. 저희는. 아니 그거를 왜 김어준의 지령에 맞춰서 했느냐 지령이 그거죠. 아니라 그 예를 들어 MC가 네네. 우리 그럼 국민들께 인사만 해주셔. 그럼 저 지금도 인사 하면 나 국민들께 인사한다니까 지금. 네. 우리 시청자에게 인사 좀. 시청자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김어준한테 한 거? 지금 내가 김규한테 한 거 아니잖아. 그게 무슨 그런 식으로 비약을 하면 비약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비약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습득한. 잘 본인의 또 이 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신주호를 좀 이해해.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막걸리 사주기로 했어요 제가. 아 그렇군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 또 이제 이해해요. 이해. 방송이 끝나면 또 다른 얘기 할 수 있으니까. 힘들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김옥빈 씨. 근데 왜 저럴까요? 네.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뽑았었던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에서 배출했었던 대통령이니까 그렇지. 함부로 손쉽게 절연하는 게 어찌 보면 연성 보수 지지층한테 너네 그렇게 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그 우려 때문에 함부로 절연 못한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세계 재판부에서 내란죄를 인정했다면 그럼 야당 대표가 내란죄를 함께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거기다 대고 김용 북권 서투를 왜 갔네. 뭐 수사가 멈춰 있네.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해를 못 하겠어 도저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뭐 저는 한 번도 배지를 달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1.5선이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약간 좀 구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무르익지는 못한 상태에서 너무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천지분간이 약간 안 되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야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구력이 좀 있으시고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다 보니까 그러니까 셈법 같은 게 있으실 텐데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전환길의 이런 그룹들 정광훈 전환길의 그런 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밀어 올려진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사고가 약간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쪽이랑 절연이 되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뭔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쪽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사실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야당 대표가. 이제는 끝내야 돼요. 왜냐면 솔직히 전환길 씨가 말한 것 중에 상식에 맞는 게 그렇게 많이 있나요?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냥 소위 말하면 그거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쇼츠 뜨니까 개지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전환길은 그 과대망상증 느낌이 아니야? 그 얘기 들으면? 과대망상증 환자예요. 그치 그잖아요. 어. 근데 그거에 너무 휩쓸린 거야. 왜냐면 자기가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작용이 된 것 같다. 어허. 정치 구력이 좀 짧고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과한 권력 갖고 있던 게 문제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전환길 같은 사람도 어디 자기가 뭐라고 제1야당 대표한테 뭐 사흘 내로 답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럼 거기서 불쾌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거기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전환길 씨도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전환길 씨가 주장하는 뭐 부정선거 이런 망상에 국민의힘이 휘둘리지 않는다. 거기와 상관이 없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환길 씨가 좀 먼저 선제적으로 자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좀 좌의식 과잉에 빠진 망상증에 함몰돼가지고 괜찮아? 저러는 것 같은데 네. 전 전환길 씨가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네. 이게 본인의 이 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전환길 씨를 약간 조금 뭐랄까 선을 긋는 멘트는 괜찮은 건가요? 저는 현직 일단 아니고요. 네. 현직은 아닌데. 현직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말 조심해요? 예? 아니 저는 상식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제 전환길 씨와 우리가 선을 긋고 네. 전환길이라는 사람을 제도권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제가 보기로는 감히 추측컨대 저희 당 의원들이나 구성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생각이라고 봐요. 아, 그렇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전환길이 뭐 사흘 내로 답해라 이랬을 적에 대답을 안 한 거죠. 만약에 정말 이분이 우리 제도권에서 무언가 활약을 해야 될 주요한 인사라고 생각을 했다면 네네. 그러한 물음, 그러한 질문에 응당 대답을 했을 것인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전환길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선을 긋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가지인데 전환길 씨가 이야기하는 메시지와 결이 갖고 공감이 되니까 전환길 씨를 내치지 못한다는 건 하나. 그 전환길 씨의 유튜브에서 이른바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층 지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걸 내치기 어려우니 손절을 못한다는 것이 하나인데 근데 둘 다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 영향력 없거든요. 이준석 대표 때도 뭐 가세연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유튜버들 되게 많이 활동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무시하고 그래, 맞아요. PPAT 뭐 적용하고 이른바 여러 연설문을 통해서 이런저런 비전을 보여주니까 선거 때 잠깐 참여하는 저관여층 일반 국민들한테 소구가 돼서 세 번의 선거에서 연속해서 당선된 그러니까 승리한 거거든요. 그런 방정식을 이미 알고 있는데 왜 또 국민의힘은 저 전환길 씨란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영향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끌려다니는가 유감이죠 뭐. 근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뭐 돼? 그 사람이 도대체? 뭐가 안 된다니까. 뭐 그러니까. 되냐고. 뭐가 안 근데 돼. 심지어 전환길도 그런 얘기예요. 자기 뭐 와이프도 이혼한다 그랬고 친구들이 다 떠났대. 왜 그래. 떠났겠어? 와이프도 친구고.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정상 아닌 것 되는데 같은 거야. 떠나는 거 동접자랑 아니겠어. 이렇게 댓글 올라오는 거 보고 나 여기서 만약에 말 거스르면 큰일 날 수 있겠다. 나의 지지자가 떠날 수 있겠다라는 그 실체적인 불안감에 휩싸인 것 같아요. 방금 누나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민심은 유튜브 안에 있지 않아요. 그걸 밖으로 왜 좀 모르냐고. 나와서 사람들 좀 만나라고 좀 그래. 제발. 아니 그 안에 그리고 갇히지 자꾸 말고. 우리 임세훈 대변인께서 장동혁 대표가 1.5선이어서 정치적인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1.5선 아닙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도 하시고요. 아니 경기도지사도 중앙 정치에 하셨습니다. 없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똑같은 그게 정치권에 1.5선인데 있어서 국민께 판단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도 제1야당 대표를 출마를 그렇게 몇 번이나 네. 하시고 판단을 이미 받으신 아니, 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비하하시는 그냥 것은 저는 좀 똑같이 온당치 얘기를 합니까? 않았다. 아이 그럼 장동혁 대표도 대선 나가세요. 아이, 대통령 되시면 되겠네. 그만하세요. 그거는 너무 유치한 싸움이에요. 여기서 정킴님이 100달러 보내주시면서 100달러. 이시인 총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개혁신당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0달러나 이렇게 보내주시고 100달러나. 고맙습니다. 우리 예. 은영킴님도 5만 원 보내주시면서 이기인 총장님 화이팅. 네, 본인 그렇습니다. 칭찬한 것만 그 출연료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예. 슈퍼챗 많이 보내주시고. 을령님께서 이제 국힘은 끝입니다. 예, 개혁신당은 국힘과 각세우며 뉴보수, 중도보수, 개혁보수의 길을 제대로 갑시다 하시면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묵묵하게 가겠습니다. 예, 성남 총각님께서도 주호 형님 한동훈 전 대표한테 토크 콘서트 관련 내용은 SNS에 그만 올려도 된다고 전해주십시오. 맥반석 계란도 가끔씩 먹어야 별미입니다. 라고. 나 이제 약간 예. 성남 총각님이 너무 이제 아이디가 익숙해져가지고 약간 네. 친구 같아. 그 이재명 대통령 아닐까요? 성남 총각이니까. 네. 저희 방송 보시는 것 같은데. 성남 총각이면 야, 이재명 예. 대통령. 야, 너 이재명 이따 따라 나와. 저희 방송 보시는 것 같아요. 장난하냐? 임 소장님은 진짜 따라 나가야 돼. 조인트 많습니다. 예. 우리 이송결님께서는 또 많은 후원을 주면서 저의 민심 조사는 대구 경북분 반민심은 우리 이재명 재판 거부한 것을 용납 못하네요라고 또 본인의 의견 주셨고요. 오늘 또 이송결님도 네. 2만 원 보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뭐 슈퍼챗이랑 이렇게 응원의 댓글 써주신 분들 전부 다 감사하고 지금 구독자가 이제 65,900명에서 어휴, 이제 66,000명을 7만 이제 바라보고 가고 있네요. 7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만 우리가 좀 으쌰으쌰하면은 7만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7만 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처음 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처음 왔을 때가 3만이 안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요. 2만 얼마일 거의 때 뭐 왔던 것 같은데. 만도 안 됐을 때부터 예, 했으니까. 맞아요. 예, 아무튼 벌써 7만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빠른 성장 하고 싶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이런 채널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빨리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김기욱이 또 중앙에서 얼마나 재밌게 또 진행을 합니까? 맞아. 이런 채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여러분들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양비론 전문가님께서 2,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총장님 부정선거 토론 빨리 확정 지어주세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요거 토론합니까? 네, 토론합니다. 하지 마. 왜? 아니 전환기 같은 사람이랑 왜 이준석 대표 아니, 근데 토론을 해요? 부정선거 담론이 못 거의 이긴다니까 뭐, 전환기 같은 사람 못 이겨. 보수 지지층을 거의 뭐 지금 완전 오염시키고 있어서 네. 누군가 한 명은 그래도 총대를 메고 부정선거 없다라는 걸 객관적이고 또 과학적이며 통계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되기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피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토론을 할 거고 원래는 2월 27일인가 2월 말에 이제 그 TV조선에서 TV 생중계까지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환기 씨가 너무 좀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왜 거기에 급을 무슨 맞춰줘요? 뭐 건국을 또 하겠다, 돈 모은다.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상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언론사도 좀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런 것들은 좀 제약을 시키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만 좀 담론을 이야기하기 하는 걸로 좀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설계를 하고 있고 여러 언론사 좀 접촉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공지할게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전환기를 못 이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못 이긴다니까 그런 사람은 예, 그렇지. 이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저희는 하지만 전환기 왜 씨를 그 사람을 급을 이기기 높여주냐고. 위해서가 아니라 네. 굳이 그런 그 토론을 통해서 흔적을 남기는 거. 네. 그리고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도 아 부정선거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 조금의 효과라도 있으면 그건 성공한 거지 뭐. 그 개혁신당 사무총장으로서 네. 혹시라도 이준석 전환길의 부정선거에 대한 토론이 이런 공중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언론에서 토론 방송이 안 된다면 저희 방송에서 할 수 있게끔 한번 쓱 부정선거 다 깐다?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쓱 한번 지나가는 말투로 한번 스르르. 아니 나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만약에 토론을 하신다면 예. 이준석 대표가 전환기를 헛소리할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시끄러 임마 계속 하라 그래. 시끄러 임마. 시끄러이면은 이준석 간 거 아니야? 그래도 욕설은 안 할게요. 시끄러 임마. 누군가 형수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웃는 거지 뭐. 시끄러 임마. 참 이긴 대단해. 예, 대단해. 그러니까 내가 줘야지. 예. 자, 우리 장동혁 대표 얘기를 계속 조금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 장동혁 대표가 어저께 이제 그 선거에 대한 침묵을 좀 하는 동안 오세훈 시장은 바로 저륜을 선언했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은 저륜은 피할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세훈 시장의 이런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 더 하는 겁니까? 네, 요것만 하고 지나가요. 왜냐면 오세훈 시장은 요거 했잖아. 이렇게 얘기했잖아. 봐요. 네. 아니, 전 오세훈 시장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그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서울과 부산 선거에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서울 현장에서 뛰는 분의 말씀이 가장 적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오세훈 시장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들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다라고 평가되는 분인데 오세훈 시장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되고 우리가 사과가 미진하다고 국민들께서 느끼시면 누차 반복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신 것에 저는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어찌 되었든 오늘 장동혁 대표가 내신 입장에도 보면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선거 승리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들께 정말 안정감과 신뢰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1차적으로 질문하시는 그 답을 드려야 돼요. 1차적으로 그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거야? 이 점을 가장 먼저 물어보고 계시다면 그것을 먼저 답을 해야지 2차 과제, 3차 과제를 저희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차 과제에서 약간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좀 걱정을 표시하시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 선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께 고언을 드린 거예요. 네네. 고언이자 전 애당심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언과 애당심의 발로를 마치 그 당대표를 쥐고 흔들려고 한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이 와중에 한동훈 대표도 SNS를 또 냈네요. 뭐라고요? 했냐면 장동혁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또 입장냈습니다. 아니, 그러나 한동훈 대표 그러니 사무총장 아니었어요? 장동혁 대표는? 그러니까 스태프죠 스태프. 어허. 스태프. 사람이야. 본 스태프 관리 좀 잘하시지. 네, 알겠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의 입장까지 저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